초년운과 중반운이 안 좋았어도 말년운이 술술 잘 풀리는 사람의 특징에는 이것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대운이 언제 들어오나, 내 인생은 언제쯤 풀리나,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이 특징에 속하시는 분들은 초년운과 중반운이 별로 좋지 않았어도 말년운부터 초대박이 나고 돈복과 대운이 미친 듯이 콸콸 쏟아지게 되니 기대해 보셔도 좋습니다. 제 채널에서 운이 트이는 방법들에 대해 그동안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사람에게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운 또한 있겠지만 사실 이 선천운의 힘은 약한 편이고 자신이 만들어가는 후천운에 따라서 말년이 좌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말년운이 초대박나는 6가지 특징에 속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은 설령 아무리 힘들고 고된 상황이더라도 조금만 더 참고 버티시면 곧 모든 일들이 원활하게 술술 풀려서 엄청난 대운과 말년운을 맞이하시게 되니 조금만 더 참고 버텨보시고요. 꼭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 6가지 특징에 내가 해당하는지 점검해 보세요. 운이 나에게 들어왔어도 내가 그 사실을 모르고 지나쳐버린다면 완전히 허무하게 대운을 놓쳐버리고 말 수가 있습니다. 운이 들어올 때에는 반드시 그에 해당하는 징조가 있고 그 운을 받을 자격이 되는 사람의 특징이 분명 존재하니 오늘 영상 놓치지 말고 꼭 끝까지 시청해 보세요. 또한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말고 클릭하셔서 앞으로도 올라올 돈복과 재물운 트이게 해줄 정보들을 바로바로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러한 초년에는 운이 아무리 안 좋았어도 결국엔 말년운이 술술 풀리고 대운이 미친 듯이 들어오는 사람의 특징 6가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영상 뒷부분에는 재물운을 미친 듯이 끌어당기고 대운에 올라타는 사람이 되는 방법 7가지를 알려드릴 테니 꼭 끝까지 확인해 보시고 삶에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도 계속 돈복과 재물운 쏟아지는 내용들을 전달해 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클릭하셔서 영상 놓치지 말고 바로바로 받아보세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말년운 초대박 나는 사람 특징 첫 번째, 젊었을 때 고생한 사람입니다. 사람에게는 자신의 초년운과 중년운과 말년운이 들어오는 시기가 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초년에 매우 큰 운이 있고 떵떵거리며 사는 반면 누군가는 초년에 큰 불운을 타고난 사람 또한 존재하지요. 초년에는 내가 타고난 환경, 집안 형편, 신체 조건 등 여러 가지 영향에 따라 그 운이 결정될 때도 많습니다. 초년에는 보통 대부분 부모의 덕과 부모의 복에 따라 나의 운이 많은 영향을 받게 되지만 중년 이후부터는 내가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경험들을 쌓았느냐에 따라 내 대운이 충분히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초년에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운이 안 좋고 고생도 많이 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젊었을 적에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은 말년에 들어설수록 돈복과 대운이 폭발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젊었을 적에 고생을 많이 했을수록 오히려 그간의 고생들이 모두 그 사람의 탄탄한 내공과 사회 경험, 대처 능력과 센스로 길러지고 몸 안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쌓인 탄탄한 내공들은 나중에 어떤 일을 하든 매끄럽게 대처하고 술술 잘 풀리게 할 수 있는 값진 능력이 됩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죠. 그 말은 즉슨 젊었을 적에 고생도 많이 하고 가시밭길도 걸어봤던 사람이 그 내공이 쌓여 중반과 말년부터는 탄탄대로를 걷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젊었을 적에 좀 더 고생하고 좀 더 고난이 많았던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그릇이 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커진 그릇에는 재물운과 말년운이 가득 담기게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자신의 그릇이 커져야 거기에 대운을 가득 담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릇이 커지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도자기를 빚어낼 때에도 높은 열과 찜통에서 수시간을 버텨냅니다. 내 그릇이 커지려면 시련과 고통은 어느 정도 필수적인 일이란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초년과 중년 시기에 시련과 고통도 많이 겪고 힘든 시기를 잘 버텨내신 분들은 그 그릇이 나도 모르게 매우 크고 단단해져서 말년이 갈수록 엄청난 대운과 복을 받게 됩니다. 말년에 돈복과 재물운이 폭발하는 사람의 특징 두 번째, 말년이 오기 전에 여러 경험들로 자신을 갈고 닦은 사람.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건물이 지어질 때 어떤 방식으로 지어지는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건물이 올라갈 때는 처음에는 겉으로 전혀 티도 안 나고 저게 건물을 올리고 있는 건지 짓고 있기는 하는 건지 보이지도 않다가 어느 순간 며칠 만에 건물을 쭉쭉 올려버립니다. 이는 건물을 지을 때 지하부터 땅을 깊게 파서 기초공사와 기반을 탄탄하게 하는 데에만 80% 이상의 시간을 쓰고 그렇게 기초가 탄탄히 잘 다져졌다면 어느 순간 순식간에 건물을 쭉쭉 세워 올리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젊었을 적에는 험난한 과정들을 거치고 잘 풀리지 않더라도 이는 그 사람을 더 단단하고 깊이 있게 만들어주는 과정으로 이 과정이 완성이 되었다면 그 사람은 말년에 자신의 운을 쭉쭉 쌓아 올리게 됩니다. 기반이 탄탄하게 다져졌다면 건물을 올리는 것은 순식간인 셈이죠. 이처럼 초년과 중년 때 많은 경험과 기반들을 탄탄히 잘 쌓아온 사람은 말년이 가까워 올수록 그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됩니다. 또한 그 사람이 얼만큼 주변 사람들을 잘 베풀고 챙겨서 좋은 인간관계를 잘 쌓아두었는가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태어나면서 아무리 부모 복을 잘 받고 태어나고 좋은 운을 물려받고 태어났어도 주변 사람에게 개차반처럼 대하고 함부로 대한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인간관계가 다 떨어져 나가서 오히려 말년에는 아주 비참하고 쓸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허나 초반에 물려받은 운이 없이 태어났어도 주변 사람에게 늘 성실하고 친절하게 잘 대하고 좋은 인덕을 쌓은 사람들은 말년에 그 운이 폭발적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재물이든 인간관계든 충분히 기반을 탄탄히 하고 씨앗을 뿌리고 뿌리를 충분히 깊게 내리고 얼만큼 넓은 시야를 갖고 잘 농사를 지었느냐에 따라 그 수확물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년에 탄탄한 기반을 내린 사람들은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노하우와 재물을 잘 관리하는 노하우 등등이 쌓여 말년을 편하게 보낼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징에 속하시는 분들은 이제 말년이 가까워지며 대운이 터질 시기가 머지않았으니 조금만 희망을 가지고 버텨나가신다면 풍성한 재물운과 엄청난 대운을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운이라는 것은 전체 일생에서 좋을 때도 존재하고 나쁠 때도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오히려 초년운이 좋았던 사람은 빠르게 그 운을 다 써버려서 말년운에는 운이 별로 남아있질 않게 되고 초년운이 안 좋았던 사람은 오히려 그 운이 말년운으로 곱절로 들어오게 됩니다. 오히려 초년에 너무 빠른 성공과 금전운이 찾아와도 좋지 않은 경우도 많죠. 어린 나이에 성공을 맛보고 많은 금전을 맛보다 보니 현실 감각이 떨어지고 사회 경험이 부족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길게 놓고 보았을 때는 사람은 낮은 자리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고 탄탄한 법입니다. 낮은 곳에 있어 보았던 경험이 나중에 높은 곳에 올라가서도 힘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너무 빨리 성공을 접한 사람들은 이런 것을 겪어볼 기회가 도통 없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내게 칭찬과 아부를 하고 대단하다고 치켜 세워주니 금방 삐끗하고 판단력을 잃게 될 확률도 너무 높습니다. 또 젊을 때 떵떵거리고 잘 나갔던 경험밖에 없다 보니 평생 이렇게 벌 것이라고 착각하여 미래를 전혀 대비하지 않고 말년에는 빈털터리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말년운이 좋은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은 초년에 고생을 좀 하고 50대 이후에 대운이 서서히 들어오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모든 말년운이 대박 터진 사람들의 공통점이기도 하죠. 그러니 젊었을 적에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은 말년운이 이제 좋아질 날만 남았으니 희망을 갖고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엄청난 대운과 돈복이 찾아오는 순간을 맞이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년운이 술술 잘 풀리는 사람의 특징, 세 번째는 바로 작은 일에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작은 일이더라도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기뻐하며 긍정적인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옆에 있으면 괜히 주변 사람들도 기분이 좋아지고 왠지 모르게 사람들이 따르고 호감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늘 평온하고 긍정적인 상태로 유지하고 여유가 있고 쉽게 화를 내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내뿜지 않죠. 현재 상황이 조금 어렵더라도 주어진 일에 항상 긍정적으로 대처하는 사람은 결국에 좋은 운이 왔을 때에도 그 운을 제대로 잡아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부터라도 사소한 것에 기뻐하며 항상 긍정적이고 감사한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작은 행운도 크게 느끼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곧이어 큰 행운도 찾아오게 됩니다. 웃는 얼굴과 감사하다는 말을 습관처럼 실천해 보세요. 결국에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모이고 항상 좋은 일이 생기고 운이 점점 몰려드는 선순환이 생기게 되니 이런 사람들은 말년운이 엄청나게 잘 풀리고 돈복과 대운 속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네 번째,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 운이 좋아지고 있는 사람은 남의 말도 곧잘 들으려고 하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조급해지고 시야가 좁아집니다. 운이 좋은 사람과 운이 나쁜 사람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는 바로 바라보는 시야의 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야가 좁은 사람은 나에게 우연찮게 좋은 운과 좋은 찬스가 찾아와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거나 어떻게 나에게 적용해야 하는지 몰라 그걸 놓쳐버리고 맙니다. 또 시야가 좁고 마음이 성급한 사람은 주변 사람을 잘 챙기지도 못하고 남의 말은 듣지도 않고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도 잘 모이질 않고 좋은 기회나 운도 잘 모여들지를 않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고집을 피우고 자기 생각대로만 밀어붙이며 남의 말에는 전혀 존중하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는 사람은 결국에는 그 사람을 둘러싼 운이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유가 있고 좋은 운을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은 주변에 좋은 조언을 해주는 사람도 많고 바른 길로 이끌어줄 사람도 많으며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실수나 실패 확률도 적어 말년의 탄탄대로를 걷게 됩니다. 운이 좋아질 때 나타나는 특징은 바로 여유가 생기고 인내심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사소한 것에도 쉽게 조급해졌다면 운이 들어오는 때에는 마음의 여유를 갖고 인내심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나에게 좋은 운의 흐름이 밀려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에 사소한 행동도 조심하게 되고 일에 신중을 기하게 됩니다. 내가 괜히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부정타는 행동을 했다가 좋은 운을 망쳐버리면 안 되기 때문이죠. 허나 가만히 있는 자에게는 이런 순간이 절대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무엇이든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고 개척해 나가는 사람들은 결국엔 이런 운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친절하고 포용하는 말을 하는 사람. 언행에 있어서 짜증을 내거나 화내는 말투, 몰아붙이는 말투가 아니라 인자하고 포용하며 자신감 있게 말하는 사람은 말년운이 엄청나게 좋아지고 수많은 돈복과 인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주위의 사람이 저절로 모여들게 될 것이며 그렇게 모인 사람들의 각자의 좋은 운이 나를 대운으로 이끌어줍니다. 또한 가정 내에서도 평안이 있고 가족 간의 유대관계도 좋아서 화목하고 건강하게 집안의 근심이 없어집니다. 가화만사성이라 하여 가정 내에 평화가 있으면 결국 좋은 대운으로 이끌어질 확률이 많습니다.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친절하고 인자하고 포용력 있게 대하십시오. 그래야만 내부에서도 평안이 깃들고 그게 외부로도 자연스레 드러나 좋은 운으로 풀리게 됩니다. 주위 사람들을 존중하고 베푸는 것을 생활처럼 습관화하시면 좋습니다. 주변에 베푸는 것이라 함은 꼭 금전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힘든 일을 겪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준다거나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는다거나 이런 사소한 행동으로도 친절과 포용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쌓여서 결국엔 나의 후천운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줍니다. 당장 내가 가진 게 많이 없더라도 남들과 나누고 베풀며 살아간다면 작은 씨앗들이 하나하나가 모여 나를 좋은 운으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말년운이 대박나는 사람의 특징. 6번째,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남을 칭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반드시 말년운이 대박나게 됩니다. 말은 항상 부드럽게 하고 말과 행동에 격식과 품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복이라는 것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복이 오도록 만들 수 있는데 미소 속에서 나오는 말이 그렇습니다. 미소를 머금고 하는 말은 부드럽고 유연함이 따라오며 좋은 운을 불러다 줍니다. 은은하고 부드러운 미소는 상대에게 편안함을 주며 안정감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미소를 머금은 말에서는 향기가 납니다. 인상을 쓰고는 절대 좋은 말이 불가하죠. 미소를 지으며 말하는 습관을 들인 사람은 돈복과 재물운이 폭발하고 반드시 말년에 잘 풀리게 될 것입니다. 남들의 장점을 발견하면 미소를 머금고 칭찬을 건네보세요. 자신의 장점을 듣고 싫어할 사람은 없는 법입니다. 남들의 좋은 점을 발견하고 편안한 미소로 칭찬의 말을 건넨다면 누구라도 당신을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항상 은은한 미소를 지으면서 말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또 타인의 의견을 수용하며 들어주십시오. 사소한 것에 반박하고 다툼을 벌이는 것보단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러한 작고 사소한 습관들과 마음이 쌓여 결국 나를 돈과 행복으로 이끄는 운으로 데려다 준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상 이 6가지를 잘 지키면서 실천한다면 어떤 사람이라도 대운을 결국 불러들이고 인생이 술술 잘 풀리게 될 것입니다. 살면서 누구나 지난 시간 속에서 후회가 남을 수도 있고 이렇게 했다면 어땠을까 하며 지난 날을 아쉬움으로 돌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후회만 하지는 않도록 하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또 그 실수를 돌아보고 반성하며 성장을 하는 법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입에 올리며 나는 지지리도 복도 없고 운이 없다는 이야기를 입버릇처럼 하고 다닙니다. 이미 일어난 일을 후회하고 자책하고 끙끙대며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결국 어떤 복도 불러오질 못합니다. 내게 어떤 운도 들어오질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지지리도 운이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면 결국엔 나 자신이 실제로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실제 현실이 그렇게 펼쳐집니다. 말은 모든 일의 씨앗입니다. 내가 습관처럼 내뱉는 말이 나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사람의 타고난 요소들은 어찌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이후의 후천적인 운은 나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항상 나 자신과 타인을 칭찬하고 좋은 말과 긍정적인 말을 하려 노력하십시오. 자신과 남을 칭찬하는 습관, 좋은 언어를 쓰는 습관이 재물운과 대운을 끌어당긴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감명 깊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 클릭하셔서 앞으로도 올라올 좋은 이야기들을 놓치지 말고 바로바로 받아보세요. 이상 말년운이 반드시 들어오는 사람의 특징 6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좋은 내용은 다시 듣고 되새겨볼수록 더욱 좋은 법이죠. 오늘 내용을 다시 들려드릴 테니 편안하게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을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초년운과 중반운이 안 좋았어도 말년운이 술술 잘 풀리는 사람의 특징에는 이것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대운이 언제 들어오나, 내 인생은 언제쯤 풀리나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이 특징에 속하시는 분들은 초년운과 중반운이 별로 좋지 않았어도 말년운부터 초대박이 나고 돈복과 대운이 미친 듯이 콸콸 쏟아지게 되니 기대해 보셔도 좋습니다.
제 채널에서 운이 트이는 방법들에 대해 그동안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사람에게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운 또한 있겠지만 사실 이 선천운의 힘은 약한 편이고 자신이 만들어가는 후천운에 따라서 말년이 좌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말년운이 초대박나는 6가지 특징에 속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은 설령 아무리 힘들고 고된 상황이더라도 조금만 더 참고 버티시면 곧 모든 일들이 원활하게 술술 풀려서 엄청난 대운과 말년운을 맞이하시게 되니 조금만 더 참고 버텨보시고요. 꼭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 6가지 특징에 내가 해당하는지 점검해 보세요. 운이 나에게 들어왔어도 내가 그 사실을 모르고 지나쳐버린다면 완전히 허무하게 대운을 놓쳐버리고 말 수가 있습니다. 운이 들어올 때에는 반드시 그에 해당하는 징조가 있고 그 운을 받을 자격이 되는 사람의 특징이 분명 존재하니 오늘 영상 놓치지 말고 꼭 끝까지 시청해 보세요. 또한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말고 클릭하셔서 앞으로도 올라올 돈복과 재물운 트이게 해줄 정보들을 바로바로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러한 초년에는 운이 아무리 안 좋았어도 결국엔 말년운이 술술 풀리고 대운이 미친 듯이 들어오는 사람의 특징 6가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영상 뒷부분에는 재물운을 미친 듯이 끌어당기고 대운에 올라타는 사람이 되는 방법 7가지를 알려드릴 테니 꼭 끝까지 확인해 보시고 삶에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도 계속 돈복과 재물운 쏟아지는 내용들을 전달해 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클릭하셔서 영상 놓치지 말고 바로바로 받아보세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말년운 초대박나는 사람 특징 첫 번째, 젊었을 때 고생한 사람입니다. 사람에게는 자신의 초년운과 중년운과 말년운이 들어오는 시기가 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초년에 매우 큰 운이 있고 떵떵거리며 사는 반면 누군가는 초년에 큰 불운을 타고난 사람 또한 존재하지요. 초년에는 내가 타고난 환경, 집안 형편, 신체 조건 등 여러 가지 영향에 따라 그 운이 결정될 때도 많습니다. 초년에는 보통 대부분 부모의 덕과 부모의 복에 따라 나의 운이 많은 영향을 받게 되지만 중년 이후부터는 내가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경험들을 쌓았느냐에 따라 내 대운이 충분히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초년에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운이 안 좋고 고생도 많이 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젊었을 적에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은 말년에 들어설수록 돈복과 대운이 폭발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젊었을 적에 고생을 많이 했을수록 오히려 그간의 고생들이 모두 그 사람의 탄탄한 내공과 사회 경험, 대처 능력과 센스로 길러지고 몸 안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쌓인 탄탄한 내공들은 나중에 어떤 일을 하든 매끄럽게 대처하고 술술 잘 풀리게 할 수 있는 값진 능력이 됩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죠. 그 말은 즉슨 젊었을 적에 고생도 많이 하고 가시밭길도 걸어봤던 사람이 그 내공이 쌓여 중반과 말년부터는 탄탄대로를 걷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젊었을 적에 좀 더 고생하고 좀 더 고난이 많았던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그릇이 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커진 그릇에는 재물운과 말년운이 가득 담기게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자신의 그릇이 커져야 거기에 대운을 가득 담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릇이 커지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도자기를 빚어낼 때에도 높은 열과 찜통에서 수시간을 버텨냅니다. 내 그릇이 커지려면 시련과 고통은 어느 정도 필수적인 일이란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초년과 중년 시기에 시련과 고통도 많이 겪고 힘든 시기를 잘 버텨내신 분들은 그 그릇이 나도 모르게 매우 크고 단단해져서 말년이 갈수록 엄청난 대운과 복을 받게 됩니다. 말년에 돈복과 재물운이 폭발하는 사람의 특징 두 번째, 말년이 오기 전에 여러 경험들로 자신을 갈고 닦은 사람.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건물이 지어질 때 어떤 방식으로 지어지는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건물이 올라갈 때는 처음에는 겉으로 전혀 티도 안 나고 저게 건물을 올리고 있는 건지 짓고 있기는 하는 건지 보이지도 않다가 어느 순간 며칠 만에 건물을 쭉쭉 올려버립니다. 이는 건물을 지을 때 지하부터 땅을 깊게 파서 기초공사와 기반을 탄탄하게 하는 데에만 80% 이상의 시간을 쓰고 그렇게 기초가 탄탄히 잘 다져졌다면 어느 순간 순식간에 건물을 쭉쭉 세워 올리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젊었을 적에는 험난한 과정들을 거치고 잘 풀리지 않더라도 이는 그 사람을 더 단단하고 깊이 있게 만들어주는 과정으로 이 과정이 완성이 되었다면 그 사람은 말년에 자신의 운을 쭉쭉 쌓아 올리게 됩니다. 기반이 탄탄하게 다져졌다면 건물을 올리는 것은 순식간인 셈이죠. 이처럼 초년과 중년 때 많은 경험과 기반들을 탄탄히 잘 쌓아온 사람은 말년이 가까워 올수록 그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됩니다. 또한 그 사람이 얼만큼 주변 사람들을 잘 베풀고 챙겨서 좋은 인간관계를 잘 쌓아두었는가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태어나면서 아무리 부모 복을 잘 받고 태어나고 좋은 운을 물려받고 태어났어도 주변 사람에게 개차반처럼 대하고 함부로 대한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인간관계가 다 떨어져 나가서 오히려 말년에는 아주 비참하고 쓸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허나 초반에 물려받은 운이 없이 태어났어도 주변 사람에게 늘 성실하고 친절하게 잘 대하고 좋은 인덕을 쌓은 사람들은 말년에 그 운이 폭발적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재물이든 인간관계든 충분히 기반을 탄탄히 하고 씨앗을 뿌리고 뿌리를 충분히 깊게 내리고 얼만큼 넓은 시야를 갖고 잘 농사를 지었느냐에 따라 그 수확물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년에 탄탄한 기반을 내린 사람들은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노하우와 재물을 잘 관리하는 노하우 등등이 쌓여 말년을 편하게 보낼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징에 속하시는 분들은 이제 말년이 가까워지며 대운이 터질 시기가 머지 않았으니 조금만 희망을 가지고 버텨나가신다면 풍성한 재물운과 엄청난 대운을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운이라는 것은 전체 일생에서 좋을 때도 존재하고 나쁠 때도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오히려 초년운이 좋았던 사람은 빠르게 그 운을 다 써버려서 말년운에는 운이 별로 남아있질 않게 되고 초년운이 안 좋았던 사람은 오히려 그 운이 말년운으로 곱절로 들어오게 됩니다. 오히려 초년에 너무 빠른 성공과 금전운이 찾아와도 좋지 않은 경우도 많죠. 어린 나이에 성공을 맛보고 많은 금전을 맛보다 보니 현실 감각이 떨어지고 사회 경험이 부족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길게 놓고 보았을 때는 사람은 낮은 자리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고 탄탄한 법입니다. 낮은 곳에 있어 보았던 경험이 나중에 높은 곳에 올라가서도 힘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너무 빨리 성공을 접한 사람들은 이런 것을 겪어볼 기회가 도통 없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내게 칭찬과 아부를 하고 대단하다고 치켜 세워주니 금방 삐끗하고 판단력을 잃게 될 확률도 너무 높습니다. 또 젊을 때 떵떵거리고 잘 나갔던 경험밖에 없다 보니 평생 이렇게 벌 것이라고 착각하여 미래를 전혀 대비하지 않고 말년에는 빈털터리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말년운이 좋은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은 초년에 고생을 좀 하고 50대 이후에 대운이 서서히 들어오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모든 말년운이 대박 터진 사람들의 공통점이기도 하죠. 그러니 젊었을 적에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은 말년운이 이제 좋아질 날만 남았으니 희망을 갖고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엄청난 대운과 돈복이 찾아오는 순간을 맞이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년운이 술술 잘 풀리는 사람의 특징, 세 번째는 바로 작은 일에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작은 일이더라도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기뻐하며 긍정적인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옆에 있으면 괜히 주변 사람들도 기분이 좋아지고
왠지 모르게 사람들이 따르고 호감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늘 평온하고 긍정적인 상태로 유지하고 여유가 있고 쉽게 화를 내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내뿜지 않죠. 현재 상황이 조금 어렵더라도 주어진 일에 항상 긍정적으로 대처하는 사람은 결국에 좋은 운이 왔을 때에도 그 운을 제대로 잡아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부터라도 사소한 것에 기뻐하며 항상 긍정적이고 감사한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작은 행운도 크게 느끼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곧이어 큰 행운도 찾아오게 됩니다. 웃는 얼굴과 감사하다는 말을 습관처럼 실천해 보세요. 결국에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모이고 항상 좋은 일이 생기고 운이 점점 몰려드는 선순환이 생기게 되니 이런 사람들은 말년운이 엄청나게 잘 풀리고 돈복과 대운 속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네 번째,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 운이 좋아지고 있는 사람은 남의 말도 곧잘 들으려고 하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조급해지고 시야가 좁아집니다. 운이 좋은 사람과 운이 나쁜 사람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는 바로 바라보는 시야의 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야가 좁은 사람은 나에게 우연찮게 좋은 운과 좋은 찬스가 찾아와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거나 어떻게 나에게 적용해야 하는지 몰라 그걸 놓쳐버리고 맙니다. 또 시야가 좁고 마음이 성급한 사람은 주변 사람을 잘 챙기지도 못하고 남의 말은 듣지도 않고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도 잘 모이질 않고 좋은 기회나 운도 잘 모여들지를 않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고집을 피우고 자기 생각대로만 밀어붙이며 남의 말에는 전혀 존중하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는 사람은 결국에는 그 사람을 둘러싼 운이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유가 있고 좋은 운을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은 주변에 좋은 조언을 해주는 사람도 많고 바른 길로 이끌어줄 사람도 많으며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실수나 실패 확률도 적어 말년의 탄탄대로를 걷게 됩니다. 운이 좋아질 때 나타나는 특징은 바로 여유가 생기고 인내심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사소한 것에도 쉽게 조급해졌다면 운이 들어오는 때에는 마음의 여유를 갖고 인내심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나에게 좋은 운의 흐름이 밀려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에 사소한 행동도 조심하게 되고 일에 신중을 기하게 됩니다. 내가 괜히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부정타는 행동을 했다가 좋은 운을 망쳐버리면 안 되기 때문이죠. 허나 가만히 있는 자에게는 이런 순간이 절대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무엇이든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고 개척해 나가는 사람들은 결국엔 이런 운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친절하고 포용하는 말을 하는 사람. 언행에 있어서 짜증을 내거나 화내는 말투, 몰아붙이는 말투가 아니라 인자하고 포용하며 자신감 있게 말하는 사람은 말년운이 엄청나게 좋아지고 수많은 돈복과 인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주위의 사람이 저절로 모여들게 될 것이며 그렇게 모인 사람들의 각자의 좋은 운이 나를 대운으로 이끌어줍니다. 또한 가정 내에서도 평안이 있고 가족 간의 유대관계도 좋아서 화목하고 건강하게 집안의 근심이 없어집니다. 가화만사성이라 하여 가정 내에 평화가 있으면 결국 좋은 대운으로 이끌어질 확률이 많습니다.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친절하고 인자하고 포용력 있게 대하십시오. 그래야만 내부에서도 평안이 깃들고 그게 외부로도 자연스레 드러나 좋은 운으로 풀리게 됩니다. 주위 사람들을 존중하고 베푸는 것을 생활처럼 습관화하시면 좋습니다. 주변에 베푸는 것이라 함은 꼭 금전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힘든 일을 겪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준다거나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는다거나 이런 사소한 행동으로도 친절과 포용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쌓여서 결국엔 나의 후천운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줍니다. 당장 내가 가진 게 많이 없더라도 남들과 나누고 베풀며 살아간다면 작은 씨앗들이 하나하나가 모여 나를 좋은 운으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말년운이 대박나는 사람의 특징. 6번째,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남을 칭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반드시 말년운이 대박나게 됩니다. 말은 항상 부드럽게 하고 말과 행동에 격식과 품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복이라는 것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복이 오도록 만들 수 있는데 미소 속에서 나오는 말이 그렇습니다. 미소를 머금고 하는 말은 부드럽고 유연함이 따라오며 좋은 운을 불러다 줍니다. 은은하고 부드러운 미소는 상대에게 편안함을 주며 안정감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미소를 머금은 말에서는 향기가 납니다. 인상을 쓰고는 절대 좋은 말이 불가하죠. 미소를 지으며 말하는 습관을 들인 사람은 돈복과 재물운이 폭발하고 반드시 말년에 잘 풀리게 될 것입니다. 남들의 장점을 발견하면 미소를 머금고 칭찬을 건네보세요. 자신의 장점을 듣고 싫어할 사람은 없는 법입니다. 남들의 좋은 점을 발견하고 편안한 미소로 칭찬의 말을 건넨다면 누구라도 당신을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항상 은은한 미소를 지으면서 말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또 타인의 의견을 수용하며 들어주십시오. 사소한 것에 반박하고 다툼을 벌이는 것보단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러한 작고 사소한 습관들과 마음이 쌓여 결국 나를 돈과 행복으로 이끄는 운으로 데려다 준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상 이 6가지를 잘 지키면서 실천한다면 어떤 사람이라도 대운을 결국 불러들이고 인생이 술술 잘 풀리게 될 것입니다. 살면서 누구나 지난 시간 속에서 후회가 남을 수도 있고 이렇게 했다면 어땠을까 하며 지난 날을 아쉬움으로 돌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후회만 하지는 않도록 하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또 그 실수를 돌아보고 반성하며 성장을 하는 법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입에 올리며 나는 지지리도 복도 없고 운이 없다는 이야기를 입버릇처럼 하고 다닙니다. 이미 일어난 일을 후회하고 자책하고 끙끙대며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결국 어떤 복도 불러오질 못합니다. 내게 어떤 운도 들어오질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지지리도 운이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면 결국엔 나 자신이 실제로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실제 현실이 그렇게 펼쳐집니다. 말은 모든 일의 씨앗입니다. 내가 습관처럼 내뱉는 말이 나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사람의 타고난 요소들은 어찌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이후의 후천적인 운은 나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항상 나 자신과 타인을 칭찬하고 좋은 말과 긍정적인 말을 하려 노력하십시오. 자신과 남을 칭찬하는 습관, 좋은 언어를 쓰는 습관이 재물운과 대운을 끌어당긴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감명 깊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 클릭하셔서 앞으로도 올라올 좋은 이야기들을 놓치지 말고 바로바로 받아보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또한 꼭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고요. 편안하게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